자, 드디어 정부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드디어 이런 차량들 도로에서 싹 다 쫓겨나는데요. 단순히 과태료 몇만 원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운전 자체를 못하게 완전히 법이 바뀌거든요. 도로 위에서 새로 바뀌는 3가지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 위의 지뢰, 자전거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도로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픽시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이젠 픽시 자전거는 도로에서 완전 아웃입니다. 만약에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그건 미친 짓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를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에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달려있죠. 근데 요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뭐 때문에 브레이크를 다 떼고 다닙니다. 바로 그 자전거가 픽시 자전거인데요. 요즘 멋으로 폼 잡는다고 자전거의 앞뒤 브레이크를 다 떼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페달을 역으로 밟아서 세우는 스키딩이라는 기술을 쓰면 된다고 하죠. 근데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차를 만났다? 그렇게 되면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무려 5배나 깁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차에 갖다 꽂는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 픽시 자전거와 차량들의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 보니 결국 법까지 바꿔서 단속한다고 고지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는 부분 때문에 실제 처벌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건 내 목숨만 내놓는 게 아니라 멀쩡히 운전하던 운전자까지 한순간에 가해자로 만드는 엄청난 민폐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적용해서 엄벌한다고 합니다. 최근 도로의 폭탄이라 불리는 이 픽시 자전거로 운전자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법률까지 새로 개정했는데요. 그래서 혹시 내 아이가 픽시 자전거를 타는지 브레이크는 제대로 달려있는지 오늘 당장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오래된 차 키로수도 너무 많고 여기저기 상처도 너무 많아서 중고차 딜러조차 매입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폐차를 해도 똥값이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없긴 왜 없어요. 키로수가 많거나 사고가 많아도 KS 중고차 수출에 전화하시면 전국 최고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KS 중고차 수출로 전화하셔서 세경 소개로 차 판다고 말씀하시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챙겨주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중고차 판매는 물론 자동차 수출까지 KS 중고차 수출로 전화하세요. 두 번째는 스텔스 차량입니다. 밤에 운전하다가 앞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스텔스 차량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상황도 많았을 거고 이미 사고 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먼저 스텔스 차량은 전조등이나 미등, 후미등을 전혀 켜지 않고 운전하는 차량을 뜻하지만 문제는 내 차가 아무리 전조등을 잘 비추고 있더라도 스텔스 차량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특히 비 오는 날 전조등 안 켜시는 분들 정말 많고 그 이유의 대다수가 요즘 나오는 차들의 주간주행등이 너무 밝기도 하고 가로등이 밝아서 인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대형 사고까지 이어져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벌점 없이 2만 원 범칙금이 끝이라고 합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바뀝니다. 바로 올해 9월 1일부터 스텔스 차량을 방지하고자 주변 밝기를 스스로 감지해서 의무적으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차종마다 좀 다르지만 자동차 왼쪽 막대기, 즉 레버를 보면 오토, 전조등, 미등, 오프 버튼이 보이죠. 앞으로 이 오프 버튼을 없애고 자동 점등 기능을 추가해서 운전자가 운전 중에는 임의로 끌 수 없게 의무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전조등을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하다가 앞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눈부시니까 잠시 전조등을 끄거나 시동 켜놓고 잠시 대기할 때 끄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차량 핸들 막대기에만 전조등 오프 버튼이 삭제되는 거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전조등 기능을 보면 정지된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스텔스 차량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을 운전자 시각에서 보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바로 앞에 있는 차량이 후방 안개등을 켠 차량인데요. 다른 차량들과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후방 안개등 기능은 말 그대로 안개가 많을 때 뒷차에게 내 위치를 알려주려고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밤낮 가리지 않고 후방 안개등을 항상 켜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흔히 눈뽕이라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동 걸고 출발하기 전에 계기판을 보면 전조등은 제대로 켜져 있는지 혹시 상향등이나 후방 안개등이 켜져 있어서 상대방 차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 위의 살인자, 음주운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 재범률이 50% 가까이 될 정도로 너무 높고 재범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분들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라는 걸 차에 무조건 달아야 되는데요. 이때 시동을 걸려면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만약 술을 한
한 잔이라도 마셔서 알코올 농도가 감지된다? 그럼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대신 불어주거나 터보팬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터보팬 같은 송풍기 바람은 아예 인식이 안 될 뿐더러 운전 중에도 중간중간 음주하긴 차 숨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거나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즉시 시동이 차단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착기간은 최대 5년 동안 장착이 돼야 되고 구매 및 설치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 부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있으며 타인이 불어주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제3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색상이 있는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한다는 법안도 나왔는데요. 사실 현재도 음주운전 번호판은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아주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손가락질 받거나 경찰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음으로써 운전하는데 많이 불편하겠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강력범처럼 아예 신상을 공개한다는 법안도 있었는데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도 이름, 나이, 얼굴까지 아예 공개해버려서 본보기로 삼자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고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가적으로 도로 위를 생각 없이 질주하고 다니는 킹란이 있죠. 운전자들을 위해서 청소년 킹란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안도 빠르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내 차 팔 때 KS 중고차 수출로 문의하세요. 세게 형이 소개하는 곳이니까 믿을만 하다니까요. 이렇게 도로 위 무법자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